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우리 거창군 장학회 하면 기금도 꽤 많이 조성돼 있어서 우리 교육도시 거창을 떠받치고 있는 정말 비타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창군 장학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거창군 장학회의 역할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창군 장학회가 교육도시의 어떤 정말 비타민 같은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회가 더 활성화되고 또 잘 안정화되고 발전의 시기에서 우리 교육도시에 또 우리 학생들이 커가는데 좀 밑거름이 되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이 거창군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사람이고 그 정책을 또 실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하고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사무국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무국장을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무국장이 새로 뽑혔는데 인사할 때에 우리 군수님 이사장님이셨는데 인사할 때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 사무국장이 이제 새롭게 채용한 것은 앞에 사무국장이 신선열 씨가 잘 아시다시피 4년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하고 2년 때는 또 그냥 바로 또 재임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학금이 지금 나름대로 또 연구회도 만들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기본 바탕이 좀 깔려 있는 셈이고, 그동안에 보니까 또 장학회 기금 모금에는 이제 사무국 입장에서 활발히 좀 활동이 좀 위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역량이 있는 분들, 소위 사회생활을 좀 이렇게 깊이 하신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장학금 기금 모금에도 좀 일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또 새로 계속 하시는 것보다 또 새로운 사람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은 더 나은 어떤 사무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신임 사무국장을 보니까 58년생 개띠시던데 성함은 밝힐 필요가 없겠지만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우체국 근무가 주로 이렇게 주된 경력이었습니다. 사무국장을 장학회 사무국장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장학회의 각종 교육과 관련된 그런 행사, 특히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 그런 또 인사들을 적절히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시기고, 지금 장학회 초기 같으면 기금을 모아오고 이렇게 그렇게 마케팅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학회 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전에 앞에 전임자가 했던 그런 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신규 사무국장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지 본의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한간에 신규 뽑히신 이분이 군수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신임 사무국장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능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능력이 또 사람을 시기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또 우체국장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도 성균관 경남도 회장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 인성교육이나 이런 분야에 또 상당히 교육 분야에도 자격도 수료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또 자기의 능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원들도 그러고 또 장학금 기금이 100억이 있다 해서 그걸로 원금을 지금 우리가 소비를 지금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다시피 장학금 주는 금액이 4, 5억씩 되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매년 소화율 장학기금은 겨우 맞춰가자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지금 별도로 기금 모배 활동이 우리가 좀 이래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사회 영향이 있고 하시는 분이 더 나올 수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 신성열 씨의 어떤 그런 장점이 또 있는가 하면은 또 새로운 또 장점을 가지고 사무기를 운영해 보면은 또 다른 방안이 안 나오겠나. 그리고 이 사람이 한번 한다 해서 뭐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의 기간이 정해져 보고 또 경영을 보고 또 다음에 안 또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고 그런 개념이니까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이분이 돌아가지고 뭐 장학회가 뭐 아주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 그 의료기관 특히 그 뭐 적십자병원도 있고 뭐 우리 군에는 거창병원도 있고 서경병원도 있고 또 이원 치과 안과 이런 데 가보면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우리 국민들이 항상 그 많이 찾고 있고 공공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과 환자가 찾아가도 창구에서 좀 인사 한번 좀 하면 되긴데 눈도 안 맞추고 인상도 안 핍니다. 은행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의식 계획은 우리 국민 누구나 어느 장소 없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안 따라오면은 이 자체가 시책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날 그 구호만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 취약 지역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를 해서 좀 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본국민의식 개혁운동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이래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친절 분야에 저희들이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행정에서 별도 뭐 교육도 시키고 또 뭐 지원도 하고 해서 좀 나름대로 또 촬영 경영을 좀 갖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도 아직도 부족한 분야인데 지적하신 의료기관은 말씀대로 공공기관이고 또 외부에서도 왔을 때도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보건소라든지 여타 그 의료 분야 개통을 통해 가지고 이 친절 의식이 좀 함양돼서 또 기분 좋은 그런 우리 국민들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입니다. 오늘은 녹색 환경과 건설과 도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10건에 완결이 9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무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점검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온양산업단지와 레미콘, 아스콘, 석산 등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쉐림기가 작동 안 되고 고장난 채로 방치된 곳이 많은데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서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송차량 덮개 부분과 진출입로, 세륜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획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동산마을 빈축사 정비 검토가 되겠습니다. 동산마을에는 빈축사가 많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군 지원 법적 근거가 되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 검토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동산마을 내에 무너진 축사 슬레이트 처리 부분입니다. 예산이 3천만 원으로서 5개월까지 3개월 동안 7동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무너진 축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지하수 무단 방치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방치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2014년도 부분에는 그 가북민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160공이 되겠고 8개소에 대해서 방치공 원상 복구를 하였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가조면하고 그 남하면에 326공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방치공 복구 사업은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조사 내용 부분은 방치공을 찾고 사용 용도 등 80개 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정리하여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수립 및 홍보 철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농민이 많은데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수립을 하고 전기 울타리 지원 사업은 농가 개별 사업으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공동 설치하는 방을 강구하고 피해 방조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해동물 처리 투수당 포상금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검토하며 8월과 11월 운영기간 중에 7월에 고구마 등 밭작물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조기에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김삼수 과장께서 열심히 이렇게 한 흔적이 좀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반드시 또 우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범위 내에서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길 좀 바라겠어요. 예. 그리고 93쪽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지하수 방치공 처리 대책 강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무단으로 방치해서 환경에 대한 오염 상당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얼천 근역 한번 가봤습니까? 목에 그 뜰이 있습니다. 큰 뜰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지하수가 지금 방치공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산림환경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좀 쓸 수 있는 것은 원상복구하고 안 되는 것은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예, 9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CCTV입니다. 실질적인 학대 방어를 해서 지금 스마트 경고판은 뭐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1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 창군에도 보면 우리 다문화 가족이 좀 많습니다. 예. 다문화 가족이 많고 이래서 이런 그 경고 그 안내문을 또 다문화 가족에도 마찬가지로 발송을 해서 요래 사항을 한다. 위반됐을 때는 100만 원 한다.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걸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97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외버스 터미널 공중 화장실에 대한 악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리모델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시외버스 터미널에 또 관리 요원을 하나 주고 화장실 한 번은 항상 그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그 메르스 때문에 제가 한번 시외버스 터미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천장이라든가 그 거울 이런 데 보니까 거의 뭐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은 우리 그 창군의 그 얼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요원들이 좀 더 좀 실제 좀 이래 좀 신경 좀 쓰시면 좋겠어요. 예. 역할 좀 잘 지도 좀 해줘요. 예. 예. 9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생태공원 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그 질의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학습점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생태공원의 그 한 중간쯤 위치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물이 지금 내려가는 부분에서 지금 고이는 부분이 있죠. 예, 예. 지금 이게 사실 이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사실 그 땅 속에는 거의 흙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는 잘 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생태 하천에 내려가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 개구리잠이라든가 수리전 이렇게 해서 거기가 뭐 그 안에 그 사실이 물이라든가 안에 들은 흙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물들이 정화를 시키고 있지만은 실제 생태 공인학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느끼고 또 아이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이게 학습 교육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물에 대한 흐름 있죠. 한번 연구를 하셔갖고 이 낙차를 좀 둬서 이래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이 사실이 그 내려오는 물이 전부 다 똥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살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물의 흐름 속도를 유속도를 좀 빨리 함으로 해서 좀 갈 수 있으면 이렇게 고이는 물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가님 생각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태공원 저 부분은 당초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그 나가는 그 최종 방류수를 한 번 더 걸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에 출발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뭐 개구리밥이라든가 수린이라든가 말이 이런 많은 그 저 수생식물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그 이제 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수평 맞추는 부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려오는 게 지금 하수 그래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밑으로 도를 한다든가 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생태공원을 한 것은 우리 그 국민들 또 아이들이 그런 걸 또 보고 또 이게 또 하면서 옆에 주변 시설도 공원 시설도 주민들이 쉼터 있는 공간이 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 보면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을 이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수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들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볼일을 봤을 때 거의 하고 나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잘 하시잖아요. 그 거품이 어디로 가 있으면 엉덩이로 다 갑니다.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번에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침수정이 잘 만들어놨대요. 멋지게 해놨대요. 그걸 한번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강철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생태공원을 보면 아이들이 현장 학습으로만 사용하지 거의 일반인들은 거의 안 오는 건 맞죠? 일반인들도 그 전역으로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한 번씩 둘러보는 그런 경우지, 거기에 뭐 생태공원을 한다고 해서 구경하려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환경을 더 깨끗이 꾸미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현장 학습을 가면 그 생태계 고기만 볼 것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즐길 수 있도록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녹슬지 않는 재료를 한 두세 개 이렇게 아이들 그 놀이기구를 좀 설치하셔가지고 그 에코 에너지 거기라든지 그 스포츠파크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운영해서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학습장으로 앞으로는 다 에코 에너지 학습장이 건립이 되고 하면은 그 학습장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아이들이 인근에 가볼 만한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가봤습니다. 오전에 가니까 이제 아이하고 엄마가 오셔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혹시 이거 보면서 불편한 거라든지 혹시 또 뭐 혹시 그 한 거 없느냐고 이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심소정점 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언덕 있잖아요. 그 차량이 다니라고 길을 내놨는 건 언덕으로 됐는데 이렇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많이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조금 입구에만 들어오는 길이 있고 나가는 데 길이 없거든요. 거기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단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이들 놀이터를 하나 설치하면 정말 좋겠다고. 예. 근데 어제 같이 그 인터뷰 하신 분을 내가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예. 그런 걸 조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가면 즐겁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좀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예. 하거든요. 한번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네, 이상입니다. 김양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이제 에코에너지 학습장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 생태 공원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본 의원이 작년에 막 좀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예. 그 우리 거창에 이제 많은 그 환경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요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예. 것들을 뭐 마련하시는 것 같아서 그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이제 이게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제 환경단체 관련된 분들이 전부 교도소 반대 이거 하느라고 실제적으로 이 환경 업무 이걸 제대로 그 전처럼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시 추스려 갖고 이렇게 우리 거창에 이 잠시라도 이렇게 손 놓을 수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꼬리 명주나비 이런 그 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그 마무리를 지어 주셔서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 지금까지 생태 해설사가 많이 배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몇 명 정도 배출이 됐습니까? 62명입니다. 62명. 예, 예. 그러면 지금 해설사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또 내용들을 잘 잊어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재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그 예. 우리 푸른 산내들의 간사님이 이게 돌아가면서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개 팀이 온다 그러면은 그 학생하고 같이 그 생태 해설은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고. 나도 한번 따라다니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앉아놓고 이제 주입식 교육보다는 현장 교육이 바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수시로 그 프로그램들이 일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 뭐 재교육 효과까지도 또 심화 내용까지도 다 전달이 되고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그 강사 자원이나 환경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예.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일은 없습니까? 예. 김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도 의원입니다. 그 592페이지 이거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시설 설치인데 이거 보면 작년에 116명에게 2억 500만 원 정도로 야생동물 설치 피해 방법으로 그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지원을 해줬죠, 그죠? 예. 갈수록 야생동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은 뭐 아까 행정사무관사 지적조치상에도 뭐 관심도 많고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저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야생 동물에 대한 그 농민들의 어떤 피해가 많아서 이제 한시적으로 뭐 그 피해 구조단을 뭐 운영을 하고 하는 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4년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근역별로 묶어서 군마다 우리가 그 순환 수렵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포수들이 우리 그 장에 와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단기간 내에 올 11월 달에 해서 내년도 3월까지 우리가 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과장님 인대에 신경을 꼼꼼하게 써갖고 챙겨주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전기 울타리를 신청하는 데마다 가정마다 들마다 조금만씩
그래 해가지고는 예산도 많이 들고 조치 결과에도 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들어온 들 전체를 큰 틀에서 그렇게 해주면은 뭐 비용도 절감되고 또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신청하는 데마다 다 해주려고 하면 지금 116건이나 들어왔는데 다 지금 신청하는데 다 못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근데- 의원님 지적을 네. 잘 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갖고 권역별로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그 현장이 그렇게 그 잘 돼가 있는 데는 권역별로 되는데 현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역 안에 그 농민들이 똑같이 그 합심을 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목적기를 해놓고 나면은 풀에 의해서 말이지 누전이 돼갖고 또 이 전기가 발생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서로 막 안 뺄라 그러고 관리 안 하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전기 울타리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IC 전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울타리를 사과밭이나 몬드록으로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농업용 전기를 사용해서 사람이나 되면 멧돼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죽는 경우 야생동물도 죽고 또 사람도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가 나는데 사고 날 우려가 있는데 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 목적기 사업도 저희들이 하는 목적기 사업이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목적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사실 그 사업하기 전에 그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 갔을 적에 절대 전기는 그 연결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현장을 하기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목적기 사업 현장에는 매년 2번 이상씩 돕니다. 혹시 전기를 연결시키나 싶어서. 근데 요걸 전체적으로 그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이 의식이 그따다가 전기를 연결시킨다 하는 거는 바로 살인행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예. 그런 건 좀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예.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또 참 뭐 직은 타령입니다만은 예.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돌아다닐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뭐 저희들 부분에는 읍면별로 해서 그 되도록이면은 이거 뭐 차라리 목적기 그 사업을 목적을 달성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전기만큼은 그 일반 전기만큼은 거기다가 연결시키는 걸 못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의원도 여러 군데서 그런 설치를 해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동물도 그 자리 산돼지 뭐 100몇십 킬로 되는 그런 산돼지도 죽는데 사람이나 많이 되면 인명사고가 바로 일어날 예, 수 있는 예. 징인데 뭐 가수원에 과일 하나 따먹고 지키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하는 건 진짜 이런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철저하게 그런 것도 한번 현장 파악도 한번 하고 예. 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방법은 또 조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하는 덫이 있습니다. 덫이. 예. 저도 큰일 날 뻔한 게 앞에 갈아놓고 그 산을 가다 보니까 이장을 해놨는데 잘못하면 발목이 뭐 진짜 날아갈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대기를 하면 되니까 작대기가 팍팍하게 반천석 막 툭 들어가는데 그런 저것들도 좀 단속을 진짜 좀 해야 되지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파악이 잘 안 되죠, 예,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 울타리라든지 우리가 밭작물 피해를 농산 피해를 줄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생각 한번 해볼게요.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2만 원을 주는데 사실상 5만 원, 2만 원 받으려고 나가서 이거 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피해 방지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피해 방지단들이 지금 총을 가지고 지금 한 마리 잡는데 5만 원, 2만 원을 줍니다만은 이거 사실상 돈벌이 간다게 안 할락해요. 그래서 이런데 막대한 예산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피해 방지단들한테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단을 운영해가지고 이 가격을 조금해서 높이면 숫자를 실제로 좀 야생동물 숫자를 좀 줄이는 게 방법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뭐 경찰서하고 관계입니다만은 엽사들이고 저 피해 방지단 운영단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에하고 틀리 지금 야간에는 안 풀리죠, 과장님. 지금부터 예. 피해가 이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한데 야간에는 지금 안 풀리고 낮에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명 1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3명 1조로 하니까 서에서 모여갖고 총 가지러 갈 때도派出所나 경찰서에 가서 3명이서 똑같이 가야 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쓰고 나서 또 모여갖고 4명이서 같이 반납을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 게. 예, 상당히 그럼 불편하게 되어 대해서는 있습니다. 경찰서 의무지만은 그런 것도 편안하게 빨리 갖고 가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에서 언제 일하고 같이 모여서 그거 해결하러 가자. 그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싶어요. 경찰서 의무지만은 우리 거창군 관내에서는 이런 게 좀 효율적으로 되져야 바로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3명 1조인 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완해가지고 우리 저 다 지은 농사 금년 농사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수확 보는데 좀 사전에 피해도 좀 줄이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 업무 양이 사실상 뭐 녹색 환경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단속도 해야 되고 단속 부수다 보니까 많은데 그래 조그마한 일도 신경 써갖고 1, 2년 농사 짓는 농민들 피땀 흘려 농사 짓는데 좀 가을까지 수확 잘 할 수 있도록 피해를 좀 줄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철호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클린 하우스 설치 사업은 전에 분비 사업으로 해서 한 개당 2천만 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저 원상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좀 어때요? 그래 그 클린 하우스를 설치하려 그러면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다가 이제 방치하고 말이지 불법으로 투기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안 버릴 거 아니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상동에 하나 하고 중동에 하나 하고 두 군데를 설치해봤습니다. 예,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예. 제가 요 클린 하우스 설치를 가봤습니다. 원래 여기 보면 분리수거를 하는 통이 5개가 이렇게 놓아 있습니다. 예. 요 위치는 현대 보면 원상동이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면 대평리에 지금 클린 하우스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원래 통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 민원이 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 사실이 분리수거가 돼야 되는데 분리수거통에 잡아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으니까 이 엉망이 되더니 지금 이거는 좀 이게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부에도 많이 힘드니까 그 아예 이제 그 분리수거통을 완전히 그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예, 예쁜 그렇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예,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쓰레기 분리수거 또는 불법 무단 투기로 인해서 그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환경 업무를 참 뭐 많이 했는데 지역별로 네, 예. 지금 클린 하우스를 설치한데도 원상동 쪽에는 전혀 안 되고 그럼 중동 쪽에는 엄청 질이 잘 됩니다. 예, 예. 그거는 주민들 의식이나 주민들 스스로 감시 기능이 좀 결여된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클린 하우스 불법 투기 시 우리 가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래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 투기 실적을 보니까 16건에 23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예. 그 소각 한 건에 40만 원. 2015년에는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우리 클린 하우스에 그 설치된 그 CCTV 기능은 지금 단속용입니까? 안 그러면 경계용입니까? 예, 단속용입니다. 단속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속용을 같으면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함으로 해서 이 불법 투기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한 청정거창이 불법 투기를 해서 먹칠을 해서 되겠습니까? 요 정확하게 이게 단속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대로 좀 단속하세요. 예. 집행부가 손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걸 단속을 해야 되지.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클리너 하수가 지금 무용지물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운동, 또 강력한 단속, 또 집행부에서는 불법 쓰레기 분리수거, 이 쓰레기하고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걸 단속을 하지. 그걸 안 했으면 단속 못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집중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클린 설치 사업은 2016년도에 네 개도 설치하죠. 예, 그래서 지금 면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면 단위에도 한번 제가 어제 현장을 한 방문했어요. 여기 보면 이천 수성대 올라가는데 저 보면 이 로타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 중류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뒤에 보면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 소유지므로 불법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시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주인 100 이래놨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관광지입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하십니까? 이 버스 중류장 뒤에다가 지금 무단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또 면사무소 다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 투기를 지금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개인 소유지는 형사 고발을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로서는 또 그 우리 녹직과 과장님께서도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도 왜 안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예,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제 쓰레기 업무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추진해야 될 업무는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쓰레기 업무는 전체적으로 방대해서 읍면에서 사실 행정구역상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읍면에서 다 단속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공문도 내보내고 합니다만 읍면에서도 약간 등하시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 이천만 아니에요. 주상, 또 마리, 월천, 또 거창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읍에도 지금 불법 쓰레기물이 거의 넘쳐나서 이 생활 쓰레기물하고 거의 잘 아다시피 거의 바깥에 이 넘쳐나서 도로로 지금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그거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보는 언이 오늘 새벽에 가서 한번 찍어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도로입니다. 이 도로 부분.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시장에 딱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이 도로 부분에 지금 쓰레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또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성이 높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다 해갖고 막 이렇게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부의 단속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벌금을 해서 사실이 환경 이전도는 너무 고생이 많아요. 예. 이거 한번 잡아보셔. 이게 또 음식물 쓰레기가 막 팍 터져버립니다. 그럼 온몸에 다 붙으십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 끝이고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단속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이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뭐냐면은 우리 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예. 우리 노인들의 빈곤층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을 또 이용해서 청결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또 일자리도 되고 또 일거 또 양태도 얻을 수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해장 활동비가 한 8천만 원 있어요.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이렇게 청결 감시단을 해서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상입니다. 네, 567페이지 민원 문제. 아까 건재경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이용 의원이 계속 지적하는데 운양 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지금 아까 과장이 보고한 걸 보면 남아 88고속도로하고 삼성 산업은 그 법적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매겼다는데 운양 일반 산업단지는 두 번이나 비산먼지 똑같은 위법 행위를 했는데 세 번째 뭐 무혐의 됐다 하더라도 와 이 형평성 있게 안 합니까? 뭐 운양 일반 산업단지 사장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까? 그 운양 일반 산업단지는 예. 지금 비산먼지 조치 미흡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사법 처리를 2번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연호가 가태료도 또 매겼습니다. 그 연호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2014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전번 그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났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말이 그 닭장농 공장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몇 번 제기를 했다던데 여름 되면 막치가 또 올여름에 또 지금 민원이 제기될 건데 지난해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그 고하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번에 한 6월 초에 한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민원이 이게 참 우리 환경 민원이 그렇습니다. 악취 부분은 그 사는 사람만 24시간 거기 있으면은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또 나갈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보면은 또 그러니까 구석할 때 여름 할 때 한참 가동되는 시간에 가보시면 예, 되잖아요. 예. 안 그러면 그 작업 완료 후에 예. 어느 만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했는가. 그래서 예. 주민들이 다른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냄새 제거 좀 뿌리주고 예. 한참 더울 때 예. 청소라도 지때 좀 빨리빨리 해달라는 그런 정말 사소한 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좀 잘 이렇게 대치를 해주시고 예. 그 21페이지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막산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그 57페이지 보면 화성종합건설 주가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전체 107억 8,900만 원에 대한 그 사업자 선정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그 3월 12일 날 그 전기 부분 일식 고에 대한 그 입찰입니까? 뭐입니까? 화성종합건설이. 그 지금 저희들이 상포원 안에 예. 3개 공사가 있습니다. 예. 그 농촌 테마공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가막산 수빈 생태공원이 있고, 예. 에코 에너지 파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화성에서 된 거는 그 가막산 수빈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됐습니다. 그럼 107억 8,900만 맞습니다. 원이 다 됐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러면 3월 10일 날 입찰해가고 그런데 요 부분도 107억 요기도 요 안에 이제 전기 부분이라든가 관급 자재 이거 다 빠지고 나면 제 질문부터 듣고 말씀. 예. 지금 107억 8,900만 원 안에 지금 요번에 그 입찰된 그 31억 4,500만 원짜리 전기 일식이 107억 원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이게? 전기는 별도입니다. 그럼 107억 외에 예산이 잡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그 안에 전기 부분도 다 우리는 그럼 107억 다 됐는데 입찰을 또 뭐라 봅니까? 그러면 아니지. 그거 다 공사업자로 다 선정됐다면서요? 예, 선정됐습니다. 그 본의원 얘기는 가막산 수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07억 8,900만 원인데 예. 이번 3월 12일 날 31억 4,500만 원짜리 510만 원짜리 전기 일식을 또 화성산업이 입찰을 받습니다. 그럼 107억 공사비 왜 낍니까 이게? 그 별첨에 보면 예, 전기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 화성산업이 107억 이것도 입찰이 됐고 예. 요번에 또 31억 전기공사 이것도 31억 4,500만 원짜리가 또 됐네 그지? 3억 1,400 31억 31억 맞대? 잠깐만 31억일 겁니다. 31억
그 부분은 화성하고는 상관없이 난 무슨 자, 이 이야기인 별책 걸로- 그러면 예.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기공사 일식하고 31억 4,512만 원 화성 종합건설이 또 입찰을 했거든요. 예. 31억 부분은 3억 천입니다. 예, 3억 700이 형성경기 아, 원인은 그래. 제가 잘못. 예. 3억 1,400. 근데 여는 적힌 거는 31억인데. 여 지금 표기상은 31억으로 돼 있다니까 지금. 31억. 아니 이걸 이래 담당 여기 지금 책에는 별적 계약 체결 현황은 31억 4,512만 원 돼 있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 가막산 생태공원 부분에는 전기 부분이 31억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본공사지 싶은데 왜 자 이렇게 그러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입찰인데 31억이든 3억 1,000만이든 좋습니다. 그럼 요 공사는 107억 요 전체 공사 금액이 포함되는 게 별개. 다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107억이 다 됐는데 이것만 별도로 또 입찰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총괄 107억이고요. 그럼 총괄이 107억인데 지금 같은 사업 같으면 전기식이라도 그 공사 안에 금액이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원래 전기는 분리발주합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하지. 예, 예. 자, 그럼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발주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다 지역의 업체보다 본의원이 지역업체가 입찰이 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인데 본인이 이거 보고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공사도 화성산업에서 땄고 요번에 3월달은 전기식 이것도 31억이 되든 3억 천이 됐든 화성종합건설에서 땄고 또 본인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지난 13년 3월 3일날 상하수도 4억 2천 5월 8일날 상하수도 1억 7천 또 6월 19일날 6억 12월 23일 5억 8천 12월 31일날 1억 5천 원래 이제 방금 3월 10일 요거하고 3월 18일날 또 건설가에 1억 2천 윤경남 선생 생가 보존한데 3억 3,900 또 4월 28일날 문화관광가에 5,700만 원 그래서 지난해 5월달부터 연말까지가 그 8억 6천이고 또 올해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적하는 거는 과연 이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3억 1억 107억 8,900 이거 할 때 입찰 방법이 뭐였습니까?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개 경쟁했습니다. 예? 공개 경쟁. 그런 게 공개 입찰이에요. 예. 공개 입찰인데 이제 입찰 금액 저가 입찰입니까, 뭡니까, 적정입니까, 저가입니까? 이건 저가 우리가 요 부분은 예. 계약 부분은 그 재무가로 계약 부서에서 등록해서 아니 원리도 그 부서에서 대충 그거지 않습니까? 그 경리과에서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 방식은. 예.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역업체가 공사 많이 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이걸 쭉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뭔가 좀 이래 입찰 운이 좋아갖고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 그만큼 방대하고 그래서 그 화성산업 중에서도 또 계열회사도 있는데 제가 회사 명으로 요거는 뽑았습니다. 화성종합건설로. 그래 봤을 때는 야 뭔가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부서가 이거 상하수 사업소가 2개 문화관광과가 3개 안전총괄과 하나 건설과 하나 독채환경과가 1건 이런데
그럼 요거 이제 앞에까지 107억까지 하고 요거까지 하면 두 건인데 이제 그런 걸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 대산지구 농촌 테마공원은 우원건설하고 정우종합건설이 이거는 플러스인데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악산 수변 생태공원은 왜 컨소시엄으로 안 했습니까? 그럼 공사 금액 둘 다 비슷한데. 그거는 그 단일 종목이고 우리 가막산 수변생태공원은 그다음에 농촌 테마공원은 그 건축 부분하고 그 조경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 부분 별도, 건축 부분 별도 그렇습니다. 자, 종합건설 같으면 조경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으면 물론 회사마다 다른데 종합건설 가면은 예. 자, 이런 부분들도 누군가가 보면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화성건설한테 지금 대산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해보라고 해서 못하는가? 다 하지. 물론 업체가 거창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내는 건 좋은데 이런 1년에 이런 전체 상황을 볼 때는 뭔가는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녹색환경을 하다 보니까 전 다른 부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른 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애쓰십니다. 최광렬 의원입니다. 그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거창은 그 청정, 거창 깨끗한 환경 도시, 또 우리 거창읍이라든지 운양 가조를 포함한 그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골목마다 들어가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가지고 그 심한 악취는 물론이고 그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수질 오염도 오래되고 있어서 재래식 화장실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의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창읍 시가지 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그 읍면에서 파악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지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파악이 됐는데 군에 보니까 총 6,200개입니다. 그래서 거창읍은 보니까 1,030개. 그 중에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에 9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미사용하는 것도 있고 한데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든지 또 그 수세식으로 바꾸든지 개선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골목을 이래 가다 보면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그 부분에 가면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군의 환경 시책 사업을 해 선정을 해가지고 시가지와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그런데 우선해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낙동강 수계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물어보니까 선정해도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보니까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당 100만 원 잡으면은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자부담도 좀 하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 한번부터 단계적으로 한목에 하지 말고 추진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있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58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지금 31톤 거창에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가 31톤이죠, 그제? 3,123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처리 비용이 3억 1,292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예. 요걸 달러 계산하면 2,600만 원이 되고 예, 맞습니다. 일일로 계산하면 한 86만 원 일일 됩니다. 예.
거창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한 12톤 정도 나옵니까? 거창에 평균 1일 예, 평균 보면 그렇습니다. 인근 평균 12톤 정도는 안 나옵니다. 안 납니까? 뭐 예.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예, 예, 좀 인근의 함량이 한 7, 8톤 정도 나오죠 1일. 그도 7, 8톤은 안 나옵니다. 그 안 정도는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3억 1천만 원씩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되는데 이걸 한 10년으로 따지면 벌써 한 30억이 넘고 예. 한데 과연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저 국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국책사업에 50억 예산 확보했다가 그 기술이 없는 업체, 있는 기술 업체가 없어가지고 국비 반납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앞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뭐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회사가 있으면 거창에다 한번 설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뭐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인들 다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해 주길 예,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든 어디 보든. 예, 마지막입니다. 602페이지 에코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지금 우리 이제 거창군에 이래 보면 각 대체 에너지 자립 도시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창조 산업과의 전문 담당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해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서 창조산업과 그 전문 지금 계속 공부하고 연수 갔다 오고는 주사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예, 한번 설치하고 한 후에 AS도 중요하고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맞습니다. 완제품을 갖다 앉히는 게 아니고 그 설비할 때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또 그 업체 차후의 AS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담당 주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도 누릴 수 있고 예. 하도록 해주시고 그 교육 프로그램도 단순하게 그냥 견학 형태가 아니고 예, 학생들이 왔을 때 진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대체 에너지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교육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요인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클린거창, 청정환경도시구현을 목표로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 옛 도랑 살리기 보건사업 추진, 에코에너지파크 조성,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청정거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